오늘 이제 벌어진 이제 현안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 검찰 그다음에 여권 내부의 역시 윤한 갈등의 파장이 여전히 가시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한동훈. 한동훈을 또 친한동훈계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를 지금 검찰 수뇌부는 가능한 한 큰 틀 조정 없이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 기밀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다 윤석열한테 불리한 기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이런 윤석열한테 그 불리한 윤석열의 비수를 꽂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그 한동훈 장학생으로 일컬어지는 기자들 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검찰 내부도 여전히 외부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이 언제 등판할지 모르지만 이제 한동훈이 그 뭐 2월 말이든 3월 초든 본격적으로 등판하면 아마 여당, 국힘당도 다시 내전 상태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검찰의 내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그 명태균 특검법을 내일 발의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네. 이 명태균 특검법, 이제 이거 좀 늦었어요. 좀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명태균 특검법은, 이 12.3 계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가 많이 보도를 했죠. 12.3 계엄의 결정적인 트리거는 명태균 게이트다.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이 명태균 게이트를 어떤 식으로든지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덮고 가려고 하는 검찰 내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요 기사가 지난 5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지난번 설 연휴 때 그 타임라인 통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계엄 버튼을 누르는 결정적인 단초는 11월 4일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와 취임 후까지도 서로 긴밀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다라는 게 적혀져 있는 수사 보고서가 대검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고 그때 아마 윤석열이 계엄이 아니고서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걸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김용현의 진술이 있었다. 네,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해서 놀랍게도 윤석열이 야당의 이제 그 발목 잡기뿐만 아니고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비상대권 발동 얘기를 했다. 이걸 검찰이 진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진술만 받고 공소장에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는 쏙 뺐어요. 네. 그죠? 네. 참.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사인데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야당의 횡포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저렇게 비춰지게 되면 윤석열은 뭐 탄핵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윤석열에게는 아주 비수를 꽂는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썼던 기자 이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박병현 기자입니다. 네. JTBC. 네. 박병현 기자. 네. 이름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그런데 이 기사, 요거는 이달의 기자상 그 네, 보도가 기사, 있는데. 이 기사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명태균 관련한 그 계엄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했었던 이 박병현 기자가 11월 달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던 보도가 뭐냐면 10월 달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검찰 수뇌부가 무혐의 결정을
방침이 섰다고 계속 보도를 했었죠. 네. 그 직후 거의 한 달 동안 JTBC에서 무지막지한 단독 보도, 내부 수사 기밀들이 흘러나오면서 김건희가 권오수하고 소탕하고 주포, 그다음에 주포의 편지도 공개가 되고, 뭐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패밀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야, 그 JTBC 보도만 놓고 보면 이거 어떻게 무혐의 결정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야, 저렇게 수사 기밀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엔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을 놓고 검찰에서 엄청난 내전이 사실상 벌어졌던 겁니다. 예. 이때 이 김건희를 향해서 비수를 겨눴던 이 단독 보도를 썼던 이 박병현 이 기자를 중심으로 한 이 JTBC 기자가 다시 이번에 그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윤석열의 비수를 꽂는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친윤 검사들 상대로 지금 이 권력 갈등에 있는 그 반대쪽에 이 친한계 검사들이 주로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흘리는 통로 중에 하나로 이 JTBC를 이제 사실 활용을 한 걸로 좀 보여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수뇌부는 지금 친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우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친윤 검찰 수뇌부의 반기를 드는 어떻게 보면 반윤 네. 또는 친한 네. 검사들이 계속 JTBC의 특정 기자를 향해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건 왜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리냐면 보안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입을 잠글 수 있는 딱 한두 명의 기자한테만 정보를 줍니다. 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박병현 JTBC 기자일 가능성이 높다. 박병현 기자뿐만 아니고 박병현 기자가 이제 이게 법조 반장인 것 같아요. 네. 그 위에 이제 뭐 차장 데스크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기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박병현 기자뿐만 아니고 JTBC 법조 팀들이 친한계 한동훈계 그 검사들 입장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많이 이용하는 채널인 네.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기자가 저거를 직접 자기가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이제 JTBC 말고도 그 채널 A가 그 샤넬 A 뭐 이렇게 그 동훈 A라고 불리는데 역할을 했었던 기자도 있어요. 그 기자도 역시 이제 한동훈의 장학생으로 통하고 있는데 채널 A보다는 이제 그 JTBC로 나가면 채널 A는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 너무 티가 납니다. JTBC는 그나마 이렇게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JTBC가 조금 더 타격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가끔 이제 한겨레 같은 데도 이용하잖아요. 네. SBS도 이용할 때도 있고 한겨레 같은 데 이용할 때도 있고 시적절하게 자기네들이 맞게 이제 입맛대로 보는데 이번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JTBC를 선택을 했죠. 근데 명태균 게이트도 이렇게 JTBC를 좀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야당 횡포가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 일으킨 거예요라고 하는 고자질을 친한계 검사들이 JTBC를 통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친한계 기자, SBS의 임찬종 기자가 있었는데 이 임찬종 기자는 뭐 하나라고 봤는데 임찬종 기자가 또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기사가 아니고 또 다음 기사죠. 자, 이게 지금 김용현 통화. 저게 지금 검찰에 지금 최근 며칠간 그 윤석열이 그 헌재 증인신문을 통해서 다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게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말바꾸기 이걸 가지고 지금 탄핵 음모론도 꺼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윤석열이 그 국회에서 새벽 1시 1분에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윤석열이 선관위에 이제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 헌재에서는 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에 그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니만이 이거 가지고 시비 붙었잖아요. 거길 더 나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뒤에도 윤석열이 김영현을 시켜가지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위에서부터 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새벽 1시 10분 이후에 병력을 바로 철수하지 않고 부대로 교환시키지 않고 국회 인근에 이제 재집결해 있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김영현 국방장관이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곽정근 사령한테. 그때 요 지시를 내릴 당시에 바로 옆쪽에 그 김모 대령이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김영현 장관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면 김영현이 곽정근에게 선관위의 특전사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 곽 사령관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가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영현이 이렇게 이미 국회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 선관위에까지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지시를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욕설과 함께 메모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간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시간이 2시 13분이라는 거죠. 네. 네, 2시 13분까지 2시 13분까지도 결국 김영현은 윤석열의 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됐다는 거죠. 네. 저런 내용은 사실 그 임찬종 기자가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주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끼리는 알죠. 이게 김용현을 실제로 만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늘 보도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령을 그 지난 토요일 날 동대구역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기세를 올리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네. 그 기세를 이제 올리게 된 계기가 이 곽종근 사령관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뭐 조금 발언을 바꿨다, 말바꾸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기세를 올렸는데 바로 여기 확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네. 응? 비수를 꽂아버린. 비수를 꽂은 겁니다. 네. 이게 빨리 윤석열을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 친한 검사들이 대표적인 이 한동훈 장학생으로 통하는 임찬종 기자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의 등에 이제 비수를 꽂는 기사를 내보낸 거죠. 그렇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윤석열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등판할 수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이 지지 열풍이 이게 극우 세력들의 이게 좀처럼 식을 줄 모르니까 지금 미칠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따가 이제 기사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은 지금 조바심이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요 아주 그 시적절, 그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이건 그동안에 이제 이 관련 증언들을 특히 이제 김용현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이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난 뒤에 선관위에 병력 투입한 사실을 부인을 했었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는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03분경에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16분에서 공안시 47분경에 합동참모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서 대통령이 증인,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욱 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것 봐라, 1000명 더 투입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또 소추단 측은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일부러 즉시 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증인과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송으로 확인한 후에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계엄 해제를 일부러 늦추거나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대통령이 정의과 방한수 계엄 사령관을 직무실로 불러서 즉시 병력을 철수해라라고 지시했죠. 맞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02시 13분경에 곽종근에게 이미 다 계엄 해제가 난 다음에 02시 13분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이제 가장 측근에서 옆에 있었던 이 김모 대령이 2시 13분에 직접 자기가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겠냐? 2시 13분. 2시 13분이면 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난 뒤에 1시간이나 더 흘렀단 때잖아요. 그때까지도 윤석열, 김용현은 이 계엄 해제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영상은 좀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좀 중간 광고를 하나 좀 보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하죠. 네. 말이 좀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 10시가 넘었지만. 네.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헌재에서 힘들게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그 김용현을 통해 가지고 그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흐른 2시 13분에 병력을 선관위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 영상만 봤던 사람은 이게 뭐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임찬종 기자가 검찰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수사 기밀이죠. 네. 기밀을 가지고 결국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확인 사살하는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런 정보를 입수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기자들이 저렇게 법조 기자들은 아무리 많지만 그 비밀을 뭐 죽을 때까지 지킬 자신 있는 그런 기자들만 얻을 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의 결정적으로 윤석열 한참 이 동대구역 집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기세를 올리고 탄핵 반대에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 이 윤석열 세력의 비수를 꽂았던 이 기사가 결국 친한동훈계에서 흘러나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한 2022년 3월 윤석열 당선 직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게 이제 2022년 3월 13일자 기사예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취재 파일을 임찬종 기자가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뭐 최측근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대립해왔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임찬종 기자의 글의 가장 특성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누구 편을 드는지 않는 것처럼 앞자락을 깔아요. 중립을 표방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는 안 되고 법무장관을 그렇게 해서 일찍서부터 한동훈을 차기 주자로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지금 보셨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제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2022년 3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한동훈을 로버트 케네디에 비유하면서 로버트 케네디도 법무부 장관이었나 봐요. 법무장관이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자기 동생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의 이제 핏줄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에서 형 동생 하던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치 신의 한 수인 것처럼 띄운 거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의 측근이니까 임명하면 안 되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측근이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한동훈의 충성심을 보이는 기자가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목대에 비수를 꽂는 둥지에 비수를 꽂는 기사를 좀 쓴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기사가 다 한동훈을 추정하는 검사들 통해서 나온 걸로 의심이 되죠.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건데 이 글이 언제 썼는지를 보면은 요게 이제 보십시오.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허재영 기자가 페이스북인가요? 오늘 밤 자세한 방송을 합니다라고 12분 전에 올린 글이에요. 오늘 밤이면은 2022년 10월 24일로 보입니다. 근데 요 12분 있고 22분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로 보여요. 근데 임찬종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는 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한 장관이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적어도 윤도현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 듣지도 않을 듯. 항상 임찬종은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본 적도 없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노래 취향을 알아 자기가. 노래를 아예 안 부른다는 거죠. 마치 한동훈하고 가깝지 않은데 근데 난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항상 저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청담동 그 술자리 관련해서 이 글은 꽤 중요한 단서기도 해요. 이런 윤도현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뭐 한동훈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국정감사 때.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본인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낯뜨겁고 또 한동훈의 자기가 비밀 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죠? 알려지면 안 되니까 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만약에 이걸 진짜 비공개를 했거나 삭제를 했다면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뭐 글을 보면은 꽤 이렇게 뭐 중립적으로 쓴 것 같은데 글 전체적인 취지는 한동훈 방패입니다. 한동훈을 보호하는 한동훈을 막아서는 뭐 그런 한동훈을 편에서 쓴 것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좀 특이해요. 요거 이제 한동훈 페북이죠. 2015년 7월 4일. 요때만 해도 이제 한동훈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극히 일부 법조 기자나 아니면 검사들 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을 때죠. 2015년이니까. 자, 지금 보면 한동훈 검사가 여기 있네요. 오른쪽 끝에. 요 사진을 뭐 아마 설악산 등산 가면서 뭔가 사진을 하나 올린 것 같아요. 2015년 7월 여름입니다. 이 사진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47명. 그러니까 패밀리들만 이제 좋아요를 눌러준 거예요. 47명이면 되게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페북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오픈된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이문정 검사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 올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한동훈이 저걸 이제 완전히 오픈된 형태로 전환한 게 언제냐면은 2020년도에 이제 고발 사주 파동인가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서울 고검으로 좌천을 시켰어요. 그때 한동훈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이 한동훈을 본인의 페이스북 오픈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순식간에 그 페이스북 그 패친들이 다 차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오픈인데 그러면서 했는데 요 2015년 요 페북은 그 한동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자, 여기 보면은 요 표시죠. 사람 두 개 표시. 요 아이콘 요거 사람 두 개 표시 있죠. 요게 친구들만 볼 수 있는 페북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글이 아니고 사실은 친구 공개 글인 거예요. 친구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47명밖에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상철이라는 검사,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서울 고검장을 했었습니다. 속초 갔나? 후배인가 보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니 조상철 서울 고검장이고 선배죠. 아니 그러니까 조상철이 선배고 한동훈은 후배고 당일로 왔다 갑니다. 좋네요. 이렇게 올렸죠. 조상철. 그렇게 검찰 가족들만 이제 저렇게 올리는 들어와서 보는 페이스북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검찰 가족에 낯익은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송경호, 예. 송경호, 송경호 친구 공개 글에 좋아요 누른 사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기자 임찬종. 임찬종. 예. 친구인 거죠. 예. 네. 47명의 좋아요. 그 한동훈의 패밀리 중에 이 검사들하고 함께 이름이 올라 있는 기자 임찬종이죠. 네. 무지하게 가까운 기자지. 이 정도면 한동훈의 장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올리는 글들은 아무리 본인이 한동훈하고 객관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글을 쓰더라도 결국 한동훈하고 이런 친분 속에서 한동훈의 의향이 듬뿍 담아서 쓴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사감이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송경호 임찬종과 함께 한동훈 패밀리에 등장하는 이 송경호. 이 송경호가 지난번 저희가 타임라인을 통해서 계엄 타임라인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윤석열이 그 계엄을 결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당권 장악을 잃어버린 것도 거지만 검찰 장악력을 잃어버린 것도 큰 이유였고 검찰 장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이 2020년 2월 달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난을 일으켰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걸 종결 처리하려면 김건희를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노를 했죠. 네. 그러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송경호가 사표를 쓰겠다고까지 하면서 2014년 2월 달에 아주 검찰 내부가 들썩들썩 했죠. 예. 이 최초로 윤석열에게 검찰이 잘못하면 한동훈한테 장악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사건이 바로 2024년 2월 달 송경호의 난입니다. 이 송경호가 임찬종 기자와 함께 한동훈의 패밀리였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